네. 저희 이름 안 부르고 이름을 안 불렀어요? 이름이 한민수. 뒤에 3에서 했고 현승은 미안해요. 자, 뭐 이제 기본적인 뭐 게이트들 우리가 다 살펴봤죠. 낸드오어하고 인버터, 낫 오퍼레이션한 회로, 그다음에 낸드 노어 뭐 이런 것들 살펴봤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회로들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구현을 해서 뭐 이용하려고 하면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불린 엘제브라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쉽게 불린 엘제브라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좀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에서 하는 게 뭐 수식이 있다고 하면 수식을 조금 더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잘 풀어서 간단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불린 식으로 주어진 걸 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좀 만드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린 식을 좀 이제 다루는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면 될 텐데, 이제 한두 가지만 우리가 보통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냥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엘지브라에서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그런 기본적인 룰들이 있고, 불린 엘지브라에서만 좀 특별한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있는 것들만 잘 기억을 하면 충분해요. 뭐 지금 살펴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가지고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이렇게 쓴 거는 and죠. x하고 제로라고 하는 입력. x가 이제 베리어블이고 여기 이제 그냥 상수, 컨스턴트에 가는 거죠. and를 하면 무조건 0이 되죠. 당연히 하면 이것도 x가 될 거고, 한 번만 써보면 당연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요. 자명하죠. 딱 한번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이제 5어에 대해서 이것도 자명하죠. 우리가 어차피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를 리가 없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0하고 1 다 넣어봐서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멀티베리어블 세어럼, 멀티베리어블인 경우 지금 이제 요 다루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배분 법칙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엔드 오어의 경우에 교환 법칙,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어떤 걸 먼저
어디에다 뭘 오를 할 거냐, 어디에다 엔드를 할 거냐, 그 순서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 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뭐 이거는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고. 순서 어떤 걸 이걸 먼저 하느냐, 뭐 뒤에 걸 먼저 하느냐 상관없다는 뜻이고. AND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x, y, z 뒤에를 먼저 하느냐 또는 x, y를 먼저 계산하고 g를 AND를 해서 하느냐 이게 다 똑같으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지기 위해서 괄호 쓸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게 말하자면 어소시어티브 결합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배분 법칙이었죠. 13에 뭐 A, B 이렇게 돼 있는데 13 그냥 13을 쓰고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y c 플러스 w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쭉 풀어서 우리가 그냥 수식에서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에서처럼 다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브 배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는 뭐 첫 번째 있는 것들 굉장히 자명하고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일반적인 엘지브라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조금 이게 좀 특별하다 뭐 다른 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y가 있는데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간단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볼린 엘지브라에서는 디짓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0일 때 1일 때 다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x가 0이면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그럼 이제 y하고 x랑 AND를 하는 게 0이겠죠. 그럼 이제 어차피 0이 돼요. 성립해요. 만약에 x가 1이면 어차피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고 다 성립하고 네. 정말 되나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불린 익스프레션 이게 지금 우리가 불린 엘지브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성립하는 거죠.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고 이번에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x 바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돼요. 뭐 이것도 한번 확인하려면 뭐 x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한번 넣어보면 x 0이면 0, 0이고 여기 1이죠. x 반은 이제 1이 될 테니까 y는 y 이렇게 성립하고 만약에 x가 1이면 어차피 양쪽 똑같이 1, 1이 되는 거죠. 이것도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건데 y에 x, y 이렇게 되면 이제 x 바 플러스 y 그리고 이거 15번 사실은 여기 이것도 15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불린 익스프레션으로 불린식으로 주어진 거를 좀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간단한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는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 때 논리 회로에 사용되는 게이트 숫자가 줄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회로를 만들 때 비용도 감소하고 또 게이트를 하나씩 지나칠 거기 신호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시간도 덜 소모하게 덜 걸리게 될 테고 뭐 하여튼 다 좋은 거죠. 어쨌든
간단하게 되면 될수록 훨씬 이제 좋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런 측면에서 다 좋은 상황이 되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잘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손으로 할 때의 문제고 뭐 나중에 복잡한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통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간단한 회로를 뭐 게이트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내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들을 잘 써서 간략화 시킬 수 있어요. 간단히 이 제품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뭐 항상 수학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맨날 해봤죠. 예수분해. 그러니까 커먼 팩터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묶었다가 또뭐 전기해서 풀었다가 뭐 이런 걸 하니 여기도 보면 커먼 팩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커먼 팩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브로 그러니까 배분 법칙인 거죠. 오고 다시 풀고 하는데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앞에서 이게 1이 됩니다. 이게 0이면 여기가 1이고 이게 1이면 여기 0이고 어쨌든 1이 하나 있고 0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화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이그젬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라지겠죠. 다음에 B, 바, B. 다음에 이렇게 B, B. 다음에 이제 B, B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누가 될 테고, 요거는 B가 될 테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A 바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커먼 팩터가 B고. A 바 플러스 A B 이렇게 이제 묶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1이고 하니까 이렇게 뭐 B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이그젬플 그 다음 것이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 맞이하는 건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X가 예를 들어서 A, C, D 이렇게 치면 여기도 이제 커먼 팩터가 있고 C, D가 있고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가 될 테고 여기 있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여기 지금 15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여기 이걸 이제 다시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서 써줘도 되고 뭐 둘 다 답이 될 텐데 원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뭐 사실은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불린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어럼을 이용을 해서 시어럼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엘지브라의 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는 이제 불린 익스프레션의 불린 엘지브라의 약간 이제 특이한 뭐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간략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건데. 드모르간의 시어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막 아까 15번을 했으니까 이제 16번을 더 추가를 하면 전체의 바 이렇게 붙은 거는 x바 and y가 이렇게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x, y를 and를 하면 전체를
바를 해가지고 전체를 인버터를 시키면 뭐 이렇게 되더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네, 뭐 진리표로 확인을 해도 되고 뭐 사실은 조금만 보면 바로 사실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바 x와 y 바 요즘 첫 번째 16번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0, 0, 0, 1, 1, 0, 1, 1 이 경우에 0, 0면 x, o, y가 0고 바가 있으면 1이고 1이고 0고 0고 1이고 0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 바, 제로의 바는 1이고 제로의 바도 1이니까 1이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1이 있는데 그 바를 하면 0이니까 0하고 AND를 하면 다 0인 거죠. 어쨌든 동일한 결과를 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여기까지 뭐 어렵거나 못 따라오거나 할 부분은 없죠. 네.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문제가 계산하다가 깜빡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참고 조심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형태 조금 좀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는 걸 풀어봐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상황 17번에 일어난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A 바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 쪽 전체의 바. 그 다음에 5를 하기를 뒤쪽 B 플러스 D 바 전체의 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거죠. 위에 거. 바인데 바가 두 번 붙으니까 없어지고 C의 바. 위쪽은 B의 바, D.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네. A, B, C, D의 뭐 0, 1 어떤 조합을 갖다 집어넣어줘도 이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 그러니까 이퀄 사인이라고 하는 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주어진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다 동일하게 값이 주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을 그리면 사실 우리가 낸드하고 노어를 앞에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를 써서 나타내긴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앞에 위에 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여기 엔드 할 때 닷은 뭐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안 찍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닷이 있다고 엔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보통 변수를 나타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영어 캐릭터 하나 만 가지고 보통 나타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제 먼저 캐릭터 하나에다가 뭐 서브스크립트를 쓰든지 뭐 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하나만 가지고 나타내는 데야 덜 복잡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나타내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하나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바가 붙어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우리가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OR 게이트에 이렇게 앞에 낫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죠. 자, 이쪽에 있는 건 AND인데 어떻게 될 거냐면 앞쪽에 X에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인버터를 거치고 Y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인버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인버터에서 이렇게 그릴 때 요 세모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이제 이유가 있지만 보통 이제 방향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 출력이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용도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버퍼처럼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뭐 볼티지가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0V 3V여기 여기 0V 5V가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커런트가 조금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커런트가 많이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으로 버퍼 같은 걸 쓸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버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을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주는데 심볼을 그려주는데 뭐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낫이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그려도 이쪽 왼쪽 입력이고 이쪽 출력이라는 게 명확하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리질 않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요 버블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만 요 세모 방향을 가리키는 삼각형을 제거를 하고 사실은 뭐 이게 버퍼 표시인데 제거를 하고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걸 의미한 이렇게 이걸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버블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 버블 이거 이 모양이 이제 버블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거품 모양. 그래서 그 모양이면 이게 의미는 not operati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을 거친 게 not operation을 거쳤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린 게 여기 인버터가 그려져 있는 자리에 버블만 딱 있는 거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심볼을 그릴 때 버블을 그리면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not operation에 해당하는 의미고 또는 뭐 인버터다 거기 그 자리에 이제 인버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건 x의 바하고 y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도 당연히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블이 그냥 어떤 의미냐면 not operation 또는 이제 인버터의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해서 회로를 그리면 돼요. 낸드하고 이제 노어가 있는데 낸드하고 노어를 사실 잘 쓰면 우리가 모든 이제 어떤 디지털 서킷이라도 and, or, not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회로라고 하면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인버터 여기 세로 세 개의 이제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낸드 하나 또 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 and와 or 또 not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이트들을 그런 회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 약간은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낸드를 가지고 쓴다. 이 인버터는 입력이 하나죠. 낸드는 입력이 두 개예요. 근데 두 개인데 하나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래서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입력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A와 또 A에 낸드를 해서 바를 한 건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지 같은 거 낸드를 두 번 하면 같은 거죠. A에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거랑 동일하냐면 이제 not operation을 하는 인버터를 낸드 게이트를 써서 인버터로 이제 표시를 하는.
하는 그런 그 회로를 우리가 뭐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AND를 원한다. AND 그러면 A하고 B에서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A, B의 AND.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NAND죠. 이렇게 NAND를 먼저 이용한 다음에 이렇게 요 다음에 not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 지금 이제 버블이 하나 있는데 버블을 두 번 쓰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다고 한 번, 두 번 쓰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버터를 쓰면 되는데 인버터가 여기 있죠. 이렇게 똑같은 그 랜드 게이트를 두 번을 써서 이렇게 하면 이제 AND를 만들어냈어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A, B의 전체에 바가 붙어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A, B 전체에 바가 붙어 있는 게 한 번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A, B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오퍼레이션도 가능하고 AND도 가능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OO에 해당하는 거겠죠. OO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OO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O 게이트가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뭐 드모르간 법칙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t을 쓰고 B 두 번째 이제 입력하는 쪽도 not을 써서 얘들을 이렇게 또 다시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얻으면 여기는 이제 A의 바죠. 여기는 또 B의 바예요. 그럼 여기는 A의 바에 그다음에 AND B의 바의 전체의 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A or B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쓰면 A의 두 번, or B의 두 번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드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게이트 하나만 한 번만 써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랜드 게이트를 써서 인버터도 만들고 AND도 만들고 OR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냐면 랜드만 가지고 모든 회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로지컬한 디지털 서킷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서 요 두 번째 케이스 또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버블을 써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랜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노를 가지고 해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좀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냥 한번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5원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A, 5원, B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5원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바 그다음에 더하기 B 바 전체의 바 이렇게 돼서 A, B 여기가 인버터고 not에 해당하는 거고 뭐하고 AND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회로들을 노만 가지고도 노석기만 가지고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 가능한 이 뭐 생각해 보면
뭐든 저렇게 만들면 더 복잡하죠. 그냥 and or no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렇게 만들면 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뭐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로가 인버터 또는 랜드 또는 노어예요. and or를 만드는 거는 좀 더 어렵고 and or를 직접 예, 예를 들어 저항이나 또는 뭐 트랜지스터들을 잘 써서 and or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and or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회로를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회로들은 인버터는 당연히 만들 수 있고 랜드도 만들 수 있고 노어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and or는 실제로 구현하는 그러니까 불리는 엘지브러에서는 그게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and or와 not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실제 회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and or not이 아니라 인버터, 랜드, 노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회로를 기본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 이제 회로를 좀 더 복잡한 회로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짝 살펴봤죠. 살짝 살펴봤는데 뭐 and or 랜드도 노어로 또는 뭐 노어도 랜드로 뭐 이렇게 조금 살짝 뭐 바꿀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게이트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다른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다른 방법 약간 그런 거죠. 뭐 엔드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오어죠. 버블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계산을 해볼까요 한번? 그래서 A의 바죠. 그 다음에 B의 바고, 그거를 이제 5를 하고, 전체를, 여기 이제 버블이 있으니까 인버트를 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A, B, 이게 A, B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엔드 게이트를,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고, 심지어 버블을 여기저기 이렇게 붙여주면, 사실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OR 게이트도 똑같이 있다고 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냥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A 바, B 바, 전체의 바 이렇게 되고 A, B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랜드나 노도 마찬가지겠죠. 하는 김에 다 해보죠. 이게 이제 랜드예요.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걸 했었고, 그러니까 항상 반대죠.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는 떨어지고, 여기 없었으면 여기 붙고, 반대죠. 여기는 다 없었으니까 여기 다 넣고,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A, B 하면 A 바, O, B의 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모르는 거 없으면 바로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어의 경우. 이렇게로 우리가 쓸 수 있고, A 바, B 바에 뭐 등호름 없이 얘기해서 바로 이렇게 있어요. 자, 난 회로 인버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려도 똑같은 거죠. 보통은 뭐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도 뭐 다를 게 없어요. 여튼 그게 인버트,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하이에서 로 또는 로에서 하이로 바뀐다는 거는 이 동그라미, 속이 빈 동그라미에서 버블이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입력이 2개만 생각했는데 이게 3개가 있다고 치면 요거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A, B, C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우리가 또 써줄 수 있죠. 뭐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바 그다음에 5어니까 B바 C바 전체의 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물론 이제 한 번에 딱 보고 이렇게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돼. 하여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이 2개씩 묶어가지고 앞에 묶었던 뒤를 먼저 묶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A 바 플러스 B 바 전체 바 하고 C 바인데 여기가 바가 아니까 C 2번. 여기 있는 것도 A의 2번, B의 2번, 이제 C의 2번인데 뭐 C 이렇게 바로 2번이니까 자신이 나오는 거고 C 이렇게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법칙들, 드모르간 법칙, 그 이전에 좀 볼리믹 엘지브라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법칙, 또는 뭐 기본적인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배분 법칙, 이제 볼리믹 엘지브라이기 때문에 영하들밖에 없어서 그런 컨스턴트 1 또는 0하고 엔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든지 뭐 이런 걸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엔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오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칩이 낸드 그 회로만 포함되어 있는 칩을 이용해서 회로를 꾸며야 된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노도 있고 오도 있고 엔드도 있고 막 복잡하게 있겠죠. 그런 경우라도 낸드만 있는 낸드 회로들만 이제 뭐 몇 개 들어있는 그런 칩 가지고 다 뭐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이제 얘기를 한 것,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때로는 또 이 그림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는 출력이 로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약간 암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은 회로들을 하더라도 출력이 하이가 될 때, 여기 버블이 붙어 있으면 로가 될 때가 의미 있는 출력이고, 없으면 하이가 될 때가 의미 있는 출력이다. 이런 식의 암시를 뭐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좀 얘기 또 해보죠. 자, 심볼.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액티브하다라는 말을 써요. 액티브 로직 레벨. 액티브라는 건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이제 하이나 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데, 뭐 하이가 나오면 지금 이렇게 쓰면 하이가 나왔을 때 뒤쪽에서 하이 신호가 나왔으면 뒤쪽에서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할, 어떤 회로가 뭔가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고, 로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이 또는 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값이 출력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서 뭔가 어떤 액션이, 다른 종류의 액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액티브 시그널 이렇게 뭐 액티브 로직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버블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액티브 하이라고 부르고 그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액티브 하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버블이 있으면 액티브 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계속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상태 여기 이제 버블이 들어 있죠. 여기서 요 상태가 액티브한 스테이트인 거죠. B 들어가면 B에 이제 바 이렇게 전체 이제 바 되는데 로가 될 때 뭔가 액티브한 시그널이 나와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실제 액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요런 회로가 있다고 치면 요런 회로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 액티브한 시그널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는 액티브한 시그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형태로 요 회로를 설명을 해주게 돼요. 요 회로 지금 이거 이제 랜드 회로죠. 요 회로는 output goes low. 지금 이제 로우 상태가 이제 액티브 상태니까 이 액티브 상태를 표현해 주려고요. 언제? only when.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이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입력이 두 개가 다 하이일 때만. 이 회로의 이제 설명을 이 액티브인 출력 상태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죠. 로우인 상태가 액티브인데 액티브 상태인 로우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면 입력이 어떻게 되면 둘 다 하이 입력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림을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뭐 말로 할 때도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회로를 이해를 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회로를 뭐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회로를 누군가 이제 회로를 그린다고 하면 회로를 그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게 출력이 로일 때가 뭐 액티브한 출력이라서 액티브한 출력일 때 어떤 입력이 들어갈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출력은 액티브 하이고, 액티브 로고, 여기 입력 쪽은 이제 사실은 액티브 하이인 거죠. 이렇게 되고 똑같은 회로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회로죠. 진행표를 그려보면 똑같고 뭐 그려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계속 했었으니까 어떤 건지 알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가 액티브 하이인 그런 상태고 이쪽은 입력 쪽은 이제 액티브 로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요런 회로를 서킷 디자인 사람이 이렇게 스키매틱을 이렇게 요 회로를 그렸다고 하면 그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있던 거는 관심 있는 건 여기 하이가 되는 상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설명을 한다든지 이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냐면 아웃풋이 하이가 되는데 이제 하이일 때가 액티브 아웃풋이니까 하이일 때가 되는데 언제? 왜냐면 입력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어느 하나 any one of input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n이 input이라고 써도 사실 같은 의미고 이 이제 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하나라도 여기 로가 입력이 들어가면 이 버블이 거치면 하이가 되니까 출력이 이제 하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가 되는 출력이 나오는 그게 액티브한 이제 시그널인 출력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입력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형태로 이 회로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서킷을 그림 디자이너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된다. 결국 뭐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 아웃풋의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서킷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AND를 써도 되고 OR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블을 어느 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를 AND 형태로도 만들 수도 있고 OR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버블이 한쪽에 있고 없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면서 그 회로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그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그렸다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때 아마도 이거는 액티브 로 상태의 아웃풋이고 그 상태가 서킷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액티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를 이렇게 그렸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이 그 만든 회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또는 내가 회로를 그려서 뭐 내가 그린 회로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또 봐야 될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릴 때 내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어떤 그 게이트에 이제 게이트를 주고 엔드 쪽을 써도 되고 올 쪽을 써도 되고 이제 버블을 뭐 위치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될 때는 뭐 둘 중에 어떤 걸 쓰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이가 하이가 되는 때 뭔가 이제 액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고 싶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회로, 그런 시그널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될 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쓸모없는 오면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둘 다 되는 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완성이 될 거고. 자, 그래서 하이가 될 때 뭔가 이제 액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이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거 쪽에 버블이 안 붙은 상태로 최종적인 출력 쪽에 버블이 안 붙은 상태로 회로를 꾸미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떨 때냐면 A와 B가 둘 다 1이고 C와 D가 둘 다 1이고 이제 A와 B가 둘 다 1일 때가 의미가 있는 출력이 나오는 건 이제 N들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C, D도 둘 다 1일 때 이제 하이 출력이 나오죠. 이런 이제 하이 출력이 나왔을 때 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하이 출력이 나왔을 때 출력이 하이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모호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그 목적
요 문장이 말하는 목적에 가장 합당한 딱 맞는 회로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G가 최대적인 출력이고 G가 하이가 될 때가 이제 액티브한 출력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A, B 둘 다 1이거나 아니면 C, D 둘 다 1이거나 둘 다 1이면 여기 1이 나오는 거죠. 둘 다 1이 아닌 경우는 제로죠. 둘 다 1이 아닌 경우는 제로고 그럴 때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제로가 나와서 출력이 제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둘 다 1인 경우가 만족하면 출력이 하이가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랜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회로를 꾸며야 되겠는데 제 손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여기서 파워 서플라이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할 텐데 가지고 있는 랜드밖에 없더라. 그러면 랜드를 가지고 만들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엔드일 텐데 지금 이쪽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또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똑같으니까 이렇게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요 기능을 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면 요 의미는 이 안에 사실은 뭐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 사실은 이제 똑같은 회로인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로우 액티브한 로일 때가 우리의 이제 관심일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로우일 때가 우리의 관심이고 그리고 또 그게 언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 입력이 A 또는 B가 로우일 때 OR이니까 이런 OR 게이트를 써야 되겠죠. A가 로거나 B가 로거나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오면 이제 버블이 있으니까 하이가 되면 출력이 하이가 되겠죠. C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물론 이제 출력이 액티브 하이인 거고 그 출력이 들어가서 출력을 이제 로를 만들어야 해요. 둘 다 하이가 들어갈 때 로가 나오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목적에 해당하는 딱 정확한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저 회로가 사실은 똑같은 회로죠. 여기 이렇게 있는 회로하고 이렇게 있는 회로하고 동일한 회로예요. 단지 목표한 바가 달라서 이건 이제 액티브 하이였고 이건 액티브 로우였기 때문에 목표한 바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뿐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려서 내가 서킷을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를 목표를 또는 관심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보면 알지만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도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버블이니까 저거랑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똑같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킷 디자이너가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이고 보통 이제 일반적이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아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회로를 이렇게 그렸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구현을 할 때 실제 뭐 전기가 통하게 이렇게 이제 회로를 꾸밀 때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옵티마이즈를 해서 뭐 랜드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가지고 회로를 꾸미면 되겠죠. 자. 어떤 회로가 이제 주어져 있다고 쳐요.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목표가 좀 주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스키매틱을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 회로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회로가 그려져 있고 그게 어떤 목적인지를 한번 이제 알아내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그샘플로 이런 회로가 있었다고 봅시다. 이런 이제 회로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회로의 이제 출력이 여기 버블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가 이제 로 액티브한 출력일 거다라고 알 수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쪽에 지금 다 버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도 다 로 액티브한 인풋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요 앞에 있는 것들 하고 이제 요 앞에 있는 것 요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일단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x, y 두 개 입력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이제 맨 여기 이제 키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요 뒤쪽 부분만 생각하면 이제 출력이 이제 로가 나오는데 언제? 두 개의 입력이죠. 어차피 입력이 두 개니까 두 개라고 쓸 필요는 없을 거고. 보스라는 말을 쓰는 좀 정확하겠죠. 이게 이제 원하는 출력, 액티브로 출력이고 그 액티브로 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가야 될 거냐 하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언제냐면 입력이 이제 두 개, x, y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둘 다 하이일 때만 하이인 그럴 때만 출력이 로가 돼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나오는 x랑 y는 하이가 나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당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가 나오려고 하면 얘도 지금 RD도 로여야 되고 x가 하이가 되려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요거가 되고 이제
x가 로가 되려고 하면 저기 이제 x가 로가 x가 하이가 되려고 하면 RD가 이제 로여야지 이게 인버터니까 그래야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제 세 개가 적당한 값이 들어가야 이게 y가 될 텐데 이걸 보면 롬 A가 지금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되려고 하면 롬 A가 하이거나 로거나 이더 이런 거죠. 롬 B가 로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 둘 중에 하나라도 로가 되면 버블을 거치니까 하이가 되고 우어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가 돼서 나오면 여기 또 우어 게이트니까 출력이 하이가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우어 밑에 게이지 연결되니까 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로거나 얘가 로면 인버터를 거치면 하이가 되니까 우어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출력 램이라고 하는 게 하이가 되는데 언제 로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요 때인데 요 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고 이제 그 x가 하이가 될 때 y가 하이가 될 때인데 x가 하이가 될 때는 요 첫 번째 y가 하이가 될 때는 y가 하이가 되는 거죠. 언제냐면 when either 롬 A가 로거나 롬 B가 로거나 사실은 요거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램도 여기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결국 회로를 잘 살펴보면 여기 이제 y인데 롬 A 롬 B 또 램 이렇게 해도 사실은 동일한 결과를 줘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거는 뭐 이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나 뭐 게임기나 뭐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하튼 이거는 이제 내부 램은 그 내부에 버스를 외부 저장 장치고 뭐 이런 연결되는 거니까 따로 분리를 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논리적으로는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 y가 하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여기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여기가 이제 로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기 일단 리드라는 게 되고 이것들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되고 롬 A든 롬 B든 램이든 세 개 중에 하나가 액티브 로한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드도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읽어라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출력이 액티브한 출력이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 이제 목적의 회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액티브한 시그널하고 액티브하지 않은 시그널 있다고 치면 여기는 액티브한 시그널이 로고 여기도 액티브한 시그널이 다 로예요. 액티브한 시그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름도 이제 단자 이름 또는 뭐 출력 단자, 입력 단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걸 이제 레이블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같은 이제 하여튼 입력형 추이가 다 로였으니까 액티브 로 시그널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이제 사실 여기 이제 그다 입출력 포트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기다가 보통 이제 바를 붙여서 우리가 앞에서도 1에 바를 붙이면 이제 not이라는 의미였는데 바를 붙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면 앞으로는 그 이름에 어떤 포트나 뭐 단자나 뭐 이런 거 이름에 바가 붙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RD 바 롬 A의 바 뭐 이런 식으로 뭐 램의 바, 뭐 롬 B의 바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램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액티브 로 시그널이다. 액티브 로 시그널일 때 뭔가 이제 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포트다 또는 그런 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서킷 디자이너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까지는 몰랐으니까 이제 그냥 처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일반적으로 액티브 로인 그런 포트나 단자나 이런 경우에는 바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그 서킷 디자인을 하면 여기 이름 위에 바를 이렇게 붙여줬을 거겠죠.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바로 물론 이제 버블이 있으면 그것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바가 붙어 있어도 이거는 액티브 로 시그널인 그런 뭐 아웃풋이구나 액티브 로 시그널의 이제 인풋이구나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하이일 때는 이렇고 로일 때는 저거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리드 하이일 때 리드고 로일 때는 라이트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일 때도 액티브하고 로일 때도 액티브한데 하는 일이 다른 뒤에 연결된 그 시그널이 가서 뒤에 어떤 액션이 일어날 텐데 그게 하이가 되면 리드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 뒤에 연결된 회로에서 진행이 되고 로우 시그널 가면 라이트에 해당하는 어떤 액션이 진행되는 지금 하는 그런 이제 회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흔히 이제 액티브 시그널이 있으면 뭔가 워킹을 하고 액티브 시그널이 아닌 그런 시그널 상태에서는 보통 아이들링을 하고 액티브 시그널 상태에서는 액티브라는 얘기는 보통 이때는 워킹을 하는 상태고 액티브가 아니면 인액티브겠죠. 인액티브 상태는 아이들링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교재에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옛날 사람이라 저처럼 옛날 사람들 배우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뭐 엔드 게이트를 그리고 뭐 오어 게이트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요. 근데 실제 IEEE에서 새로 만든 그런 그 게이트의 모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로를 볼 때는 이게 모양이 내가 아는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모양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버터죠. 인버터를 똑같은 형태의 회로를 볼 때는 이렇게 이상하죠.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또 엔드 게이트는 여기다가 이제 엔드 표시 이렇게 돼 있고 오어 게이트는 이렇게 또 랜드는 엔드에다가 이제 낫에 해당하는 게 이게 낫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도어 게이트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낫에 닿는 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되는 형태도 이제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데 때로는 이런 식으로 게이트들을 심볼을 나타내서 스키매틱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뭐 교재나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서 하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인버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입력이 하나뿐이라는 뜻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있고 엔드 푸시 이렇게 위에서 안에 %, 엔드 표시가 있고 오월 게이트는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이상한 표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다른 형태의 심볼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우리가 일단 3장까지 다뤘고 그래서 퀴즈를 봐야 될 텐데 아마 3장까지 내용 중에 우리 이제 뭐 교재로 따지면 연습 문제인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도 하죠. 다음 주 간단하게 한번 15분 퀴즈를 보는 걸 하죠. 다른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없으면 뭐 마치